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어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까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한번 분석 아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고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어, 대장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처럼 그런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함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를 좀 우리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싸다고 생각하면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좀 고찰 아닌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도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 15만 9천 원 정도에서 매수 타점을 갖고 진입을 했었어요. 예전에. 뭐 물론 수익을 보고 했었지만 그걸 이제 나중 얘기고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는 동행하는 그런 아주 비슷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지만 그건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지금 최근 시세로 좀 보면은 네이버는 지금 신고가를 완벽하게 갱신을 했어요. 그죠? 자, 신고가의 갱신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그죠? 대기하고 있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보면은 매도하는 그 이익 실현의 매도는 있지만 어떤 손절에 대한 매도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고, 자,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갱신이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은 지금 1등, 2등, 3등 주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건 1등, 2등 나눠져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괴리가 발생을 한다?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하나 또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싸게 살까라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 오시면은 이격도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종가로 19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손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 손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 차트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20선의 저가의 이격도, 그러니까 20일 중에 가장 싸게 산 사람이 여태까지 들고 있으면은 지금 14% 정도는 이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20일 전이면은 이때 구간이거든요. 그죠? 장이 그렇게 막 올라오다가 약간 꺾이던 구간? 이때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한들 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9% 정도? 예, 요 정도 가격대에서 보통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매도세가 출현하게 되면은 그 매도세를 받쳐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매도세를 어디서 얼마큼 받쳤냐면은 고점 대비 하방폭으로 7% 정도에 받쳤어요. 그 정도 받쳐서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가격은 얼마다? 16만 원대다. 이때에 자, 4월 7일 날 보시게 되면은 이때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그 매수를 받친 여기 받쳤죠. 그죠? 16만 원대. 이 받친 게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에요. 그죠? 이땐 다 던졌어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맞췄냐? 개인이 맞췄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요때 받친 게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냐? 개인의 매도세가 나온 거는 나왔죠, 여기. 자,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전에 갖고 있던 개인들이 아니라 여기 끌고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으로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기관 외인 개인이 다 끌고 올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장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장에서는 이 정도 수급이면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올라왔어요. 그죠? 어저께도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죠? 수급이 들어왔는데 못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왜 4월 17일이냐? 요때거든. 시세를 준 이때거든요.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 자체가,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외국인이 많고 금융투자 매도, 투신 매도, 그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더 많고 투신 매수, 금융투자 매도. 투신은 매수 매도를 상당히 작게 하는 그런 종목별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투신의 매도세가 생기고, 그쵸? 기관의 매도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정고점을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능성이 있다. 회귀할 때에는 다른 반도체나 비메모리 아니면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기와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런 조정을 받은 시기에 나중에 이 카카오와 정고점을 유사하게 맞추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정고점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11% 여기 더 심해요. 그래서 변동폭 자체는 지금 주가가 지금 비슷한 수준이지만 변동폭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더 심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매수의 킥은, 저라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사고요. 제가 네이버를 산다고 하면은 지금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고,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정고점을 뚫어서 올라갔을 때 패턴을 보게 되면은, 여기를 뚫었는데 결국에 지금 여기 이 정고점을 뚫을 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고점을 뚫을 때 보면은, 이 정고점을 뚫을 때 이때거든요. 여기를 뚫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다가 그냥 빠집니다. 이 빠졌을 때가 가격 날짜가 보면은 10월 4일, 2019년 10월 4일 부근이거든요. 요때 부근인데, 요때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잘 보십시오. 자, 10월 1일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여기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수급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이런 핑퐁 매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쭉 일어나다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양매수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다시 탈환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자, 요걸 맞물려서 봤을 때
지금 핑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보다 가격이 벌써 훨씬 많이 올랐고 1.5배. 그렇다면은 조금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핑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지금 네이버의 그런 선행된 모습을 똑같이 동행하면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요 점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투자를 하실 때 싸게 사셔야지 이거를 편하게 가져가시지, 비싸게 고점에 사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